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경화입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과 시의원이 된 지금 보는 것은 참 다름을 느낍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소외되고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공무원분들에게도 물어가며 하나하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다듬어 가겠습니다. 서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잘 작동되도록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본분에 충실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사업,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과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 시간과 동시간대에 충청남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주간의 긴 감사 받으시느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질문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 질문 3일 내내 한결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산시에 드린 질문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100대 공약과제, 충청남도지사 공약사업,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이 가시화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이며 2016년 7월 28일 전국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희귀종인 점박이 물범, 흰발 모개 등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로 인한 갈등이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조성은 갈등 치유와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충청남도와 정부의 사업 진행과 별도로 서산시에서도 세부 전력을 세우고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림만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서산시 주도하에 가로림만을 중점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서산시에서 협조 지원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담겨지는 내용은 무엇이고 용역이 완료된 후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3대 시정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 시민의 알 권리에 관한 질문이며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특히 여러 행사, 특히 이번 읍면동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시장님의 축사가 빠지고 읍면동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들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대 시정혁신 중 시장혁신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의 하나인 부서장 권한 강화의 시행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3대 시정혁신이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둘째,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지역 행사를 할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한국수어언어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을 위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4월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당연한 권리와 불편은 소홀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은 농아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 처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감시켜주는 일입니다. 어디를 갔을 때나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 서산시 의회에서는 2017년 제221회 임시회의부터 본회의를 수화통역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에서 각종 공연, 강연, 행사 등을 할 때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체육대회와 각종 축제에서도 수화통역 서비스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이통장 화학대회 개회식에서 수화통역기를 배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제21회 서산국화축제에도 함께할 예정이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수화통역 서비스를 하려면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산시 수화통역센터의 인력과 조직 등을 보면 센터장 1명, 농통역사 1명, 통역인력 2명 등 4명과 자원봉사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수화통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화통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자리 종합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비정규직 취업센터, 청년 취업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서산시 부서 통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공 오토밸리, 성현 인더스밸리,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들을 비롯하여 수석과 고급 농공단지 등의 많은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0-30여 개 정도 꾸준히 자동차 및 전기 관련 기업과 연관 기업을 유치하여 인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구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서산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단체의 회장님들의 단합된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 값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청년 실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50대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부서만 하더라도 일자리 경제과의 취업 지원팀과
일자리 종합센터, 비정규직 취업 지원센터가 있고 여성가족과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독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도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함께 입주해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기 위해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는 인구 청년 정책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용, 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서 각양각색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취업 정책에 있어 부실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최근 매년 취업 1000명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는 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관된 시책과 정돈된 절차에 따라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이 일자리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경쟁하듯이 펼치는 행정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취업이라는 성격이 있는 사업과 부서를 통합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번째 질문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인구는 9,7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등록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년마다 편의시설 활성화 자료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확충 내지는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공기관 편의시설 구축 사업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최근에 시민실내체육관 부대 쪽에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라뱃길 조성 사업 목적은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를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친환경 트레킹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 투입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걷고 싶을 정도로 잘 조성되고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산 아라뱃길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 걷고 있는 사람 있어요? 걷는 사람 있어요? 없어. 몇 년 전에는 좀 있더만 2, 3년 전부터 별로요. 이정표가 이상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께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호리안 가나요? 아니요. 개발한다고 만들어놨어. 질문 드립니다. 조성시 소요 비용과 아라뱃길 소요 비용, 조성시 아라뱃길 소요 비용과 매년 유지 보수 관리비는 얼마인지, 서산 아라뱃길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최기정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이경화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최기정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부춘 성남 인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236회 임시의 시정질문 셋째 날 본 의원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비판의 목적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둘째 날인 어제 서산 베니케어호텔 시유지 무당 전용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베니케어호텔 신축과 관련한 시유지 150여 평의 무단 조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입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베니케아 호텔 시유지 무단 조명에 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맹종호 서산시장께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상무 건설도시국장 또한 경계학의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함께 적법한 조치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집행부에 물었으며 국공유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진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개인 책임이 아니라 시민대표 책임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어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오후 이상무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 답변을 통해 관련 부서의 자료 제출 착오로 인해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게 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께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인 시의원이 실무 부서에 제대로 확인도 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기사화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본 의원은 의혹만 앞선다는 시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의원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것이 그것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질문을 한 것이 그리 비판받아야 할 것인지 밤새 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물론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만 앞서는 시의원이라고 기사화한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의정 활동에 있어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인천 7기 서산 시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 새로운 심내 서산을 위한 3대 시정역지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 주간 행사 및 지역 행사에 수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 종합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비정규직 취업센터, 청년 취업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부서 통합 의견을 질문 주셨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과 서산 아라뱃길 조성 사업 관련 등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화 의원님 질문 중에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관련 그리고 3대 시정혁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대통령 100대 공약과제, 충남도지사, 서산시장인 저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국가 지정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서산시 해양군 가로리만 해양 및 그 일원에 수도권 인근 최대의 해양 생태 관광과 휴식의 공간으로 국제 갯벌보호센터, 보호대상 해양 생물인 점박이 물범 연구센터 등을 설치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해양 신산업 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해양정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1년간 용역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는 국제갯벌보호센터, 점박이 물범 연구센터, 전망대 등 주요 시설물의 배치와 분야별 사업 입지 선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AD 타당성 조사 의뢰와 함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1단계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은 국가해양정원 이행 기반 구축 단계로서 세부 실시 설계와 분야별 인허가 등을 협의하고 2단계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조성 단계로 4년간 국가해양정원의 시설물 설치와 문화예술 전시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 이후에는 운영 단계로서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성장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3대 시정혁신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인선 7기 제10대 서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등 3대 시정혁신을 통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습니다. 3대 시정혁신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3대 시정혁신입니다. 우선 자치혁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은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자율적 지속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서산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자치와 마을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로드맵을 구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자치회를 육성하고 이를 이끌어갈 자치활동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자치 마중물 사업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시민 동아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기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공약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실행 계획 작성부터 추진 실적 평가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주민 참여 예산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을 현재 1%에서 가급적 3%대로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입니다. 행정혁신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을 위해 더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칸막이 없는 융복합 행정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과제 선정 추진 및 소통을 통한 정책 공유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 간 협업 포인트제 운영 등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하여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수혜가 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소통행정, 현장 행정으로 시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 민원 소통 창구인 온통서산을 개설하여 시민 불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민원실 설치와 현장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 행정을 위해 민원 절차 간소화, 가부서 민원 일괄 처리, 민원 집중 시기, 근무 시간 연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료 예약제, 도심지 주정차 가능 시간 연장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기존 제도로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장이 바뀌면 서산이 바뀝니다. 형식은 줄이고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시장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우선 관행적인 형식과 격식을 축소하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2회 진행되던 가무회를 주 1회로 축소했고 도구 위주의 회의에서 토론 중심의 회의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위한 불필요한 행사나 보고서는 생략하고 의례적인 유관기관 정례회의는 지양하는 대신 협치를 통한 합동 토론회는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참석 기준을 마련하여 의전을 간소화하고 행사 참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현안 업무 점검 및 추진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을 비롯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반드시 3대 시정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시민의 주인인 서산, 더 일 잘하는 서산, 소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 주관행사 및 지역행사 시 수화와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주관 행사 및 지역행사 시 수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을 목적으로 서산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화통역센터에는 센터장과 수화통역사 2명, 농아인 통역사 1명, 자원봉사자 11명이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인날, 어린이날 행사 등의 수화통역사가 출장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행사에 차별받지 않도록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주관 행사 및 지역 행사 시 주관부서 또는 행사 추진위원회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안내하여 청각장애인들이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더 매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BF 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에 따라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관내 시설물, 즉 상가, 공장 등 민간 건축물 954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에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조모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자리 관련 사업부서 통합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는 일자리 정책과에서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일자리 종합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년 취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은 평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등 소관 중앙부처나 정책 대상에 따라서 사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나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현재 도내에서 일자리 관련 센터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나 일자리 종합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원스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통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당진시가 2019년도 통합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또 해당 부서 의견 및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단장 송승경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 아라뱃길 주정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뱃길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애를 합친 말로 바다와 산이 만나는 서산 지역의 특색을 갖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친환경 트레킹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운산 유기방 가옥에서 해미 읍성까지 제1구간 18km로 출발한 아라뱃길은 현재 6개 구간으로 총 연장이 126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산 아라뱃길 조성 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낡은 깃발을 교체하고 안내판 데크 등 그때그때 수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책로는 매년 3차례 이상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인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3년 14년도까지는 인터넷과 TV를 통한 광고를 하였지만 현재는 홈페이지 및 리플렛을 통하여만 홍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아라뱃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집행된 예산을 답변드리면 유지 관리 내역으로는 화장실 보수 및 청소, 깃발 교체, 데크 수리 등 연간 1억 3,7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그 중에 공중 화장실 보수 및 청소 용역비로 연간 7,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라뱃길 행사 내역으로는 당초 서산 아라뱃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함께하는 서산 아라뱃길 걷기 대회를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해당 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소요 금액은 4,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문 업체의 용역을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내시 있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역 금액은 분기별로 87만 5천 원이 수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의 특색을 갖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이경화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그 좋으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아라뱃길 전체 노선의 이용 실태에 따라 노선 계획 및 정비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이용률 제고와 함께 안전하고 걷고 싶은 서산 아라뱃길이 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첫째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먼저 지금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시민생활국장님께 제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그 용역 안에 국제 갯벌 보호센터 전망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전박이 불법 연구센터라든가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도에서 지금 충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도 2015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2015년 15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로 2016년 17년도에 충남도의 가로림만 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대응토록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가 가로림만에 대해서 선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지역 주민 참여와 소통과 일자리 제공 등 주민소득 증대와 상생 방안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금년 3월부터 내년도까지 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근데 어떤 그 국가해양 정원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의견과 희망사업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근본 6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네.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와 함께 그 어촌기장님들이라든지 지역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기관한테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기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굉장히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밝으시고 그리고 의견도 많은 의견도 주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들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은 집단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전문 기구 구성에 대해서 시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직 관리하는 파트가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서산시의 어떤 그 별도의
이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해가 되면은 그 담당 국장으로서 관련 부서나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곧 그 서면 질문으로 조성시 갯벌의 보존 계획과 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갯벌, 어패류 등 생태 자원에 대한 보존과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국가해양 조성 사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은 미래 해양 신산업으로서 해양 생태 복원과 유지 보호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청남도 민관협의회 및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의 갯벌 생태 복원과 해양보호 관리 구역 관리를 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이 70%가 서산입니다. 정부 충청남도 태양군과 협력하면서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전방위 물범이 대산 벌만에서 출현하는 만큼 연구센터는 서산에 유치하는 등 각종 기관과 시설들을 최대한 서산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의원님의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태안군과 가루인만이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 서산시의 경우는 성계 읍면, 태안군의 경우도 이제 성계 읍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이 국가해양조성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사실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본 질문할 때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못 보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가로림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인 거죠. 이 자연이 보호가 되면서 그리고 또 개발도 되도록 있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6번째 질문을 아라뱃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라뱃길이 8봉호리 구도각을 통과하는 4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아라뱃길 정비, 확장하면서 편의시설 확충 계획으로 가로림만 개발과 연관이 시켜도 공원 조성과 연관을 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라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가해양정원 추진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신생원 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수산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서산시 관광 이미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성 후 방치되고 예산 낭비만 나는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되는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 적극적 추진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시 주간 행사 및 지역 행사 시 수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날, 사회복지의 날, 어린이날 행사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협회에 센터장 1명, 농통역사 1명, 통역사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행사, 장애인날, 사회복지날,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그 외에도 농아인협회 8개 행사인 체육대회 농아인날 행사, 자치단체 행사, 충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연습에도 따라가고 실제 대회에도 따라가고요. 나들이 문화체험 등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공무원의 수어교육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분이 나오셔서 오늘은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소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에도 차출되어 행사에 지원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분이 나와서 서비스를 3일 동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농아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현재 그 직원분들 4명도 계시고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11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일정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민원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원봉사들하고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멀리 타 지역에 오늘도 대전에서 오신 분이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멀리 있는 봉사자분들에게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2명의 통역사, 그 직원이 4명 있다고 했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은 2명, 그 다음에 농통역사 1분이 계십니다. 2명의 통역사가 교육과 행사, 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수화 가능한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네.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 지역까지 서로가 다니시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서로가 지원을 해가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충청남도 14개 소아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서산이 2, 3위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당지는 4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자원 센터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직원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단영한 해비육성 축제에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아 서비스가 말씀하신 무슨 날 행사가 아닌 축제에도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죠? 아까도 답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산 시에서만큼의 행사만큼은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 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떤 이 수화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수화 통역 서비스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농아인들이 말씀하시고 통역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수화 교육을 통해 청각, 언어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따뜻한 복지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경로 장애인과 가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산시는 수화 언어 통역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수화통역센터의 인원 충원과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시민들, 특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활성화 유지 여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림말 국가해양경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수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국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수조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요. 조사 결과 설치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후에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작은 건물이더라도 처음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편의시설이 더 잘 설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준공검사에서도 장애인들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편의시설의 설치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서산시 조례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의 2조 3항에 보면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5조의 검사원은 서산시 소속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산시 지원센터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검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검사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2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거니까 중증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증차 및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차량 수와 운영 시간에 대해 혹시 제가 그럼 운영되고 있는 차량 8대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점심시간 빼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녁 시간에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녁 시간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녁 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인근 홍성군이 시범적으로 몇 개월 동안 저녁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없어서 다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용자 추이를 알고 난 뒤에 이용자가 많으면 계속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범적 운영을 언제쯤 시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만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이나 하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많은 시간 내에 저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시청 앞에 휠체어 타신 중증 장애인분이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과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확정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증 장애인 쉼터 마련이 공약에서 제가 되었으나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조속히 그 공약시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시장님의 공약을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들이
시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오해하셨던 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즉 장애인 쉼터 마련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같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시는 이유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만 짓고 중증 장애인 쉼터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셔서 시위를 하셨는데요. 변경된 과정에서 기획 과정에 대해서 기획 예산 담당자 관실과 경로 장애인과가 의견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 어제 보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저도 본 의원이 준비계획단 보고서 내용에 보면 중증 장애인 관련돼서 중증 장애인 쉼터 및 가족 지원센터로 준비계획단에서 갔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여기 민선 7기 취임 100일 언론인과의 대화 책자에도 중증 장애인이라고 중증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어디에서 변경이 됐는지 당연히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신 만큼 그분들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서에서 알았고 시장님께서 아셔서 중증 장애인 쉼터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다라고 그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앞에서 그분들을 뵙지 않았다면 그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려가 있었겠죠. 다행히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적극적인 추진과 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김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 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아라뱃길 조성할 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6억 9,200만 원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진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면 서산 아라뱃길 조성 사업에는 총 24억이 들고 28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19억 7천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억 원의 투자비와 관리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조성비고 이제 그것은 매년 그 관리 및 그 청소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합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어쨌든 6억 조성비는 6억 9천이 들었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까지 19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제초 작업, 예초 작업, 청소를 해야 하니 꾸준히 세금을 들어가고 있고요.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었으나 이제 대답은 미미하셨고 가로림막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함께 연계돼서 팔봉조금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고 2014년도까지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지금 보시면 2014년, 15년 이후로 글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라미컬과 상관없고 서산과 상관없는 오히려 독도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뭘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고 이것도 2015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가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에 350만 원, 연 350만 원 들고 있고 2015년 이후 글 탑재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용자가 없는 홈페이지의 관리비를 1,000만 원 넘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고 또 왜냐면 서산시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관광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우리가 별도로 또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 이용률이 거기하고 같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저조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겠죠. 예. 네, 그리고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걷고 싶은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범머리길이고요. 제가 보원사지 부근에 아라뱃길도 내포 문화숲길, 백제의 미소길, 원효대사 깨달음길 이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중첩되는 길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도보 여행자들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길 이름을 통일하고 코스도 단순하게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것이 이제 추진 도서가 전부 각기 틀려서 그런데 아라뱃길은 이제 저희 서산시에서 순수 개발한 길이고요. 네. 또 뭐 원유 깨달음길이라는 게 내포숲길 이것은 도나 또 산림공원 쪽에서 또 하기 때문에 각각 시행자가 틀리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선 한번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1-1번 보원사지나 개심사 부근의 길은 굉장히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는 좀 단순하게 하고 길 이름도 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정표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코스를 걸어봤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있었지만 표지판이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그 개가 안 나게 되어 있다는 곳이고요. 여기서 호리로 따라가게 되면 절대 호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깃발이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기 내가 잘 걷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옹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호리 종점으로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를 따라서 호리 종점을 갑니다. 가면 쉼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호리항의 끝에 가면 시멘트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주 구간 조정 좀 해야 되겠죠? 책임 현장으로서 매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가 이제 4구간이거든요. 호리 구간인데 철저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간 부춘산 아라뱃길 폐쇄에 대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예. 이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산 아라뱃길 중 그 옥류봉 등산로는 현재 저희가 아라뱃길로 관리하고 있는 5구간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산목 상거리에서 서광산, 부춘산 전망대를 거쳐서 청년암, 봉화대, 그다음에 그 대산목 사거리로 한 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그 효율적인 관리와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등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낭비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라뱃길 폐쇄하고 부춘산 등산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승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수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실 시민생활국장님, 시민생활국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수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요,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시장이나 해미 종합시장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미 옥션 같은 경우도 장애인 휠체어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해미 옥션 앞에 바로 위치해 있는 해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유시설로 봐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진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아닌 것으로 공공시설로 봐야죠.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만 있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해미 종합시장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이렇게 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보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경화 의원님한테 답변해 주셨다시피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해미 종합시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또 그 종합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층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해로도 하여간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종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종회를 선포합니다.